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걱정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위태로워졌는데, 자,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곧 한국 경제와 같죠. 동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워졌다, 그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현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또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지금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수입을 전격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자, 전격적으로 마이크론을 금지했는데, 이 마이크론은 중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다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죠. 자, 마이크론 기업의 총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10%. 자, 그런데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을 전격 수입 금지를 시켜버렸다. 미국의 주요 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건데, 이것이 당장에는 한국의 기업들, 중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중국의 공장들이 있단 말이죠. 당장에는 한국의 반도체,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의 얼핏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그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반도체론에서 중국 기업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서 공급이 빠지면 중국에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당장에. 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르렁거리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 있는 공장,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공장이 생산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는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 수출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자,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거죠. 자, 우선 D램, 우리가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인 D램은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들 공장에서의 기술 격차가 5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5년 이상이라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이 없으면 5년 이상 뒤처지고 있는 중국 반도체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 제품이 없으면 사실상 중국 산업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마이크론이 전격으로 수입을 금지했다면 그만큼, 최소한 그만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의 제품 출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도 당장 타격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죠. 문제는 미국입니다. 자, 이 같은 미국이 중국의 제재에 맞서서 미국이 그냥 뒷팔짱만 끼고 보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미국은 다시 맞대응을 하겠죠. 맞대응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는 마이크론이 만약 마이크론 중국 수출이 금지될 수 있는 리스크는 얼마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중국이 마이크론을 검사하기 시작하면서 보복 조치가 있겠다 했을 때, 만약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 회사의 제품을 전격 수입을 금지하면 한국 기업이 대신 그 공백을 채우지 말라라고 엄밀히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겠죠. 자,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 기업이 수출 물량이 빠졌는데 그것을 동맹국인 한국 기업이 채운다. 이것은 왠지 기분상으로도 좋지 않고 미국이 추구하는 반도체 전쟁의 실리면에서도 덕이 될 게 없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마이크론이 수출이 전격 금지되더라도 그 10%를 한국 기업들이 채우지 마라라는 것을 엄밀히 요청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한국 정부 또 한국 기업들을 계속 압박하면서 중국과의 거래를 끊게 만들고 있잖아요.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국에서 조금 전에 보도되었던 마이크론의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채우지 마라 요청했다, 은밀하게. 자, 그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중국은 반도체의 어떤 미국의 수출 금지, 자, 그것에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계속 강력한 요구를 할 겁니다. 오히려 혜택을 계속 주려고 하겠죠. 근데 미국은 자, 그러한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계속 자시 가만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더욱 격화되는 이 반도체 전쟁에서 굉장히 노심초사,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컨대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조금, 반도체 보조금을 빌미로 더 강력한 또 광범위한 중국 제재에 동참하기를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국 역시도 이제 마이크론까지도 수출이 금지된 형편에서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물량을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떨 것인가? 한국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권리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빰 맞고 저기에서 빰 맞을 수 있는 거죠. 반도체 기업이 그러면 그것은 한국 경제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반도체 이꼴은 한국 경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텍사스에 삼성전자 현지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 텍사스에 삼성전자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데, 현지 공장을 지을 때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삼성전자의 고도에 앞서 있는 기술을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하는 기술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에 시달린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반도체 굴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이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길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를 유치했고 또 많은 혜택을 보조금 등등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일 거냐,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필요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미국도 한국에 강한 요구, 중국도 한국에 강한 요구할 때 한국은 어느 쪽에 편에 서야 할까요? 지금 보면 미국 편에 서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미국 편,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현실이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하이닉스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제품의 40%를 만듭니다. 또 SK 하이닉스는 더 심해요. 중국 우시 그리고 다롄에서 D램의 50%, 낸드의 30%를 각각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총 매출에서 중국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는 것이 뭐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SK는 D램까지 절반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SK는 절반 이상의 매출 생산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이게 대립이 격화되어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국 편에 양자택일을 하게 될 때 미국 편에 선다면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장을 최악의 경우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최악의 경우 뺏길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연하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냐 하면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앞선 기술을 뺏어와서 미국의 반도체 강국을 회복하기 위한 청사진, 그 프로그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용당한다고 할 때 한국의 반도체 기업,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곧 한국 경제이므로 한국 경제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정치력이 중요하다. 경제를 위한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중국의 본격적인 반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터졌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지금부터 우리가 반도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들을 조금 심각하게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실리 경제정책, 실리 외교를 해왔다면 어느 쪽인가 자꾸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이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의 정치력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기로에 섰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기업이든 정치든 지금까지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능력이 요구하는 시대다. 어떻게 보면 시대 변화 자체가 또 미국과 중국의 이 세계 무역에서 원투펀치인 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국가들의 딜레마이고 그 가운데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더 딜레마인데 더구나 한국이 약소국이다 라고 할 때는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리고 한국 경제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재무 관리에 바람직한 방향들을 잘 선택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